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해 드릴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사실은 이제 이비인후과 이과 병리학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분이신데 이 일단 어, 슈크넥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 요거를 지금 리터럴리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자, 우리는 나이가 들음과 동시에요, 노화되기 시작하면서 죽을 때까지 노화가 멈추지 않는다. 그렇죠? never stop이니까요. 결국 멈추지 않고,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성장이 멈춘 후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자, 결국은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걸 슈크넥트라는 분이 이 이비인후 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노화라는 거는 노화의 속도가 신체 부위마다 다 다르거든요. 속도가 예를 들면 뇌의 노화 속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청각 기관의 속도가 다르고, 근골격 기관의 속도가 다를 겁니다. 빠른 거는 20살부터 노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성 난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실은 이 프레스피스 어크시스라는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사실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프리시버스라는 용어하고요. 프리시버스는 뭐냐 하면 이게 노인이라고 합니다. 노인.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노인, elderly person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리스티커스 말고도 보면 프레스비포니아 이런 용어들 보면 앞에 붙는 프레스비라는 게 사실은 노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접두어로 의학 용어에서는요. 그 다음에 어쿠시스는 우리가 어쿠스틱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음향학적으로 이런 영어로 쓸 때 어쿠시스는 이게 그리스어로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노인 청각, 즉 노인성 난청이라는 표현으로 말하는 일종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밑에 좀 써놨는데요. 보시면 청각기관이 노화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난청을 사실 의미를 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귀 안에 있는 그 달팽이관 안에 있는 유모세포들이 하나씩 빠집니다. 유모세포가 빠지면서 사실은 유모세포가 흔들리면서 이게 지금 물리적인 소리가 결국은 신경 전달로 그 신경학적인 신호로 바뀌면서 청신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노화가 되면서 빠져요. 유모세포가 빠지면 그 자리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화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난청을 의미하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냐 이걸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스테매트릭 양측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쪽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두 쪽 좌우에 있는 이 코르티 기관들이 전부 다 나빠지는 겁니다. 대칭적으로 나빠집니다. 시메스트릭하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은 두 번째는 서서히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점차 나빠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퇴행성 질환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또 한 가지 특징은 고음역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달팽이관을 이렇게 쭉 늘려놓다 보면 우리가 이 베이스 쪽이 우리가 고주파를 차지하고요. 두 바퀴 반 꼬아가면서 어펙스라고 하는 천부 쪽, 꼭대기 쪽이 사실 저주파잖아요. 그래서 이 고음역 입구 쪽부터 베이스부터 먼저 난청, 소위 이제 퇴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난청에 여러 가지 그 리스크 팩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요인들, 원인이 되는 이제 팩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빼놓고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 즉 노화와 관련된 난청을 얘기할 때는 용어를 다르게 씁니다. 자, 이런 경우는 Aged Related Hearing Loss라고 해서 줄여서 ARHL이라고 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한 노화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뭐 어떤 원인도 없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 이렇게 그 청력에 대한 뭐 청지각에 대한 게 모두가 다 감퇴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엄연히 말할 때 ARHL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표현보다는 프레스비커스 어커시스라는 이 노인성 난청의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흔한 형태냐면요, 여러분들 그 감각신경성 난청,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달팽이관이 손상되는 신경적인 문제, 이 난청의 가장 흔한 형태가 노인성 난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의 기준으로요, 노인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혈압, 하이퍼텐션, 고혈압이고요. 그 다음에 관절염이고요. 세 번째로 많은 만성 질환이 바로 이 프레스피커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성 난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짧게 말씀을 제가 인시던스, 그러니까 발생률이 얼만큼 발병률이 많은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지, 리커그니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패솔로직한 어떤 원인들에 대해서, 패턴들, 이런 것들을 좀,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요, 이를 좀 쫙 지우고요, 인시던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인시던스랑 프레벌런스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아시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유병률, 인시던스는 발병률이라고 하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한번 발병을 하면 이게 특별히 회복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지금의 유병률이, 프리밸런스가 사실은 인시던스가 되는 겁니다.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기 같은 경우는 지금의 프리밸런스, 그러니까 프리밸런스는 지금 유병률이잖아요. 지금 시점에서의 시점 유병률일 수도 있고 뭐 기간에 대한 유병률일 수도 있고 한데, 그 유병률 값이랑 인시던스, 지금까지의 한 번이라도 발생한 율을 우리가 인시던스라고 하는데, 이것의 차이가 있죠, 당연히. 감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발병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 성인이라면 발병이 됐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인시던스는 100%에 육박할 겁니다. 근데 이제 프리밸런스,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점에서, 지금 뭐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2022년, 2022년 요 기준에서 보기에는 프리밸런스는 인시던스보다 낮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프리밸런스랑 인시던스가 사실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제가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노인성 난청, 우리가 인시던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 자그마치 25에서 40%, 그러니까 10명 중에 3, 4명이 노인성 난청입니다. 자, 근데 이게 노인 질환을 우리가 알 때 보면 이 층화에서 결국은 또 이제 듀얼틱스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 올드, 뭐 올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연소 노인, 고령열도 나눠서 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65세에서는 요즘 보시다시피 25에서 40%잖아요. 75세 이상에서는 자그마치 40에서 66%, 누정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85세 이상이 되면 80에서 90%가 프레스피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만성질환인 노인성 난청을 가질 확률이, 동반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자,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 이 시점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평균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2020년대에 평균 연령이 82살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계속 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수명은 느는데 인간의 장기에 대한 어떤 이 수명은, 그쵸? 인간의 장기에 대한 수명은 같이 느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모세포는 한번 빠지면 이게 다시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가 다시 뭔가를 뭐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프레스피커스는 발병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증가 추세라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한 2025년쯤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텐데 지금 1,000만 명이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 인구가 그러면 1,000만 명 중에 제가 아까 한 40%라고 여기 보자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400만 명이 노인성 환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사실 치매 연구자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난청이라는 게 결국은 뭐를 이제 야기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논하자면 결국은 고립감이라는 거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이솔레이션, 고립감이죠. 우리가 feeling of isolation. 그러니까 고립감을 느끼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대체적인 정신병리학적인 만성질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늘게 됩니다. 우울증이 늘면 또 어떤 문제가 되느냐? 또 이게 이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이명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또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게다가 더 심각한 거는 치매에 또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또다시 이제 보건학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프레스피커스의 유병률이 늘 텐데 앞으로 인시던스가 이것을 우리가 보장구라고 하죠. 청각 보조 장비를 우리가 이 적재적소에 이 적용을 한다면 보완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부가적인 어떤 후유장애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년기 우울증이나 치매나 이런 정신병리학적인 문제에 대한 인시던스도 함께 합병증은 아니지만 이런 함께 유발될 수 있는 이 부분도 낮출 수 있다라는 게 보건학적으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인시던스는 이런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리커그니션, 그러니까 우리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질병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병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스피커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이제 이 한 가지 재미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제 한 연구니까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과 의사의 약 9%, 내과 의사 선생님 10분 중에 한 명만 65세 이상 환자한테 청각 검사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 레포트에 따르면. 자, 다시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환자의 프레스피커스의 프레스피커스의 이 유병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 10분 중에 한 분만 권유를 한 거죠. 또 한 가지 또 재미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치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 보청기 있죠. 보청기. 우리가 보청기가 필요한 환자의 한 10에서 25% 많이 보청기를 착용한다 라는 조사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결국은 노년기 아까 말씀드렸던 feeling of isolation,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그 원인이 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레스피아 어커시스인데,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이거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청기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 보수적으로 봐도. 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 보청기 착용률을 늘려주면 어찌 보면 문제를 단순하게 심플하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질병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전문가분들 아셔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어떻게 스크리닝 테스트가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스크리닝 테스트는 뭐 특별한 기계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디오 스코프라든지요, 오디오 메터 뭐 이런 기계들 이비인후과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계 이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기기가 뭐 여러분들 PTA 할 때 쓰잖아요. 프로톤 테스트 할 때 보시면 우리가 뭐 500, 1000, 2000, 4000Hz 4개 주파수에서 뭐 20dB, 25dB, 40dB 요 서로 다른 이제 뭐 크기의 소리를 이 퓨어 톤으로 들려주죠. 그래서 환자가 반응을 보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여기저기 써드릴게요. 이 어디오 스코퍼에서는 지금 이 노인성 난청을
지금 이제 이 아주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거 4000Hz가 되는 거죠. 4000Hz가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민감하게 디텍티브하게 우리가 보는 건데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보잖아요. 최근 연구들을 그러니까 연구를 자꾸 보셔야 돼요. 최근 연구들을 보시면 6000Hz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조사에서는 4000Hz를 보는 게 맞아요. 이게 그 미국 청각협회에서는 4000Hz로 우리가 PTA를 해라 라고 가이드런스가 나와 있는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5000Hz에서 6000Hz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고주파수 소리거든요. 요 소리가 더 얼리 디텍션 하는데 조기 선별하는데 더 중요한 주파수다라는 연구들이 또 있어 왔습니다. 최근도 아니야. 10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PTA로 이 지금 프레스비어커시스를 우리가 스크리닝 한다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할 거라면 4000Hz까지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노인 대상으로 노인성 난청을 따로 조기 탐지를 할 거면 사실은 5000, 6000Hz로 이상 조금 더 높은 주파수를 봐야 된다. 이게 더 민감하다. 이미 4000Hz가 떨어졌다는 거는 거의 뭐 사람 말소리에서 뭐 마처럼 뭐 이런 소음성 성분들을 다 못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대체로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디텍티브하기 어려우니까 뭘 씁니까? 자가보, 셀프 레포티드 서베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가보고 설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간략 검사가 바로 HHI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early screening의 약자예요. E하고 S가. 이게 이제 10문항의 설문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요 밑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요 10개 있죠. 이 아이템이 지금 보시는 HHIES의 검사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 중에서 자,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4점으로 채점하고요. 지금 가끔 그렇다라고 하면 2점으로 채점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0점으로 채점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스크리닝 테스트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채점 방법이. 자, 이것을 우리가 제가 여기 제시를 못 했는데 이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자, 0점에서 8점까지는 우리가 normal 정상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게 10점에서 24점 사이에 있으면 자, 이 해석이 좀 특이한데 50%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 자,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자가보고이기 때문에 아주 뭐 그렇다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25점 이상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 이게 2점, 4점으로 매기 때문에 정확하게 26점 이상이에요. 26점 이상이면 이거는 자, 심각한 severity, profound로 하죠. 심각한 난청에 예상된다. 뭐 이렇게 쓰는 게 해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예상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자가보고 검사를 좀 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 숨겨져 있는 이 어떤 수면 밑에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문제, 소위 사일런스 프로블럼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 숨은 문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디텍티브하게 무언가를 민감하게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인지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선별 검사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적이 early 스크리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제가 앞서서 노화라는 게 기관마다 인체 기관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속도가 그럼 청각은 어떠냐? 청각은 30대부터 서서히 이제 그 히어링이 좀 떨어집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30대로 딱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요즘에는요. 이어폰 같은 걸 사용하면서 유모세포가 빠르게 지금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걸 우리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노인성 난청으로 또 전환되는 그런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이제 워낙 문화 인구학적 인류학적인 부분이라 뭐 제가 쉽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체로 연구들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청력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이 돼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뭐 문화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락 음악이라든지 뭐 축구장 뭐 이렇게 소리 뭐 클럽 이런 데 가서 소리 막 큰 데서 이제 많이 지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거는 이제 다소의 이제 역학 연구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 원인이에요. 그럼 도대체 병리학적인 원인이 뭐냐? 패솔로직을 우리가 알아야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것을 스크리닝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솔로직을 보시자면 자, 이게 세 가지의 우리가 근본적인 신경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초신경계죠. 자, 말초신경계의 대표적인 청신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8번 청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 하나씩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추측컨대 우리가 중추 청각 전달 경로, 소위 이제 센트럴 어디터리 패스웨이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그렇다보다 연관될 것이다 라고 좀 약간 가정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 이것도 역시 연관이 있는 건데 딱 답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대뇌 피질, 우리가 콜텍스가 서서히 이제 노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각적인 부분 외에 어떤 카그니션도 같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화라는 게 이게 어려운 게 노화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세 번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원인은 커티컬 커그니티브 에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뇌 피질의 인지 영역이 저하되면서 그게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방해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그럼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본적인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먼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말초청각계를 제일 먼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초신경계는 우리가 아까 슈크네트라는 그 아주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요 말초청각계의 문제를 요건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했는데 센소리, 감각형, 제가 써드릴게요. 감각성, 그 다음에 말초신경의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느냐, 병리학적으로 뉴럴, 신경학적, 그 다음에 메타볼릭, 대사성,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와우 전도성, 커클리어 컨덕티브라고 해서 커클리어가 우리가 와우잖아요. 와우 전달성, 전도성, 그러니까 와우로 전도되는 부분의 패턴에 원인이 문제가 있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요거는 말초청각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패턴, 원인을 네 가지를 슈켄던트가 라는 의사 선생님이 구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센서리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와우 안에 달팽이가 있잖아요. 안에 보시면 외 유모세포가 있어요. 이 외 유모세포가 안에 뭐 잘 아시죠? 코르티코 기관 안에 코르티코액이 차여 있고 이 안에 지금 외 유모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히어리 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 유모세포가 하나씩 빠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잡초 빠지듯이 속속속 빠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게 지지대가 더 약해서 빠질 수도 있고요. 강력한 소음을 주면 이것이 빠집니다. 세포가. 소위 이제 세포가 소실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을 가지게 되냐면 어떤 와우의 기저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커클리어를 이렇게 일렬로 늘어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이스가 있고 어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부분이 고주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모세포의 고주파수가 베이스 에어리어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입구 쪽이니까 소리가 들어오면서 손상을 줄 때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의 트럼펫이라고 가정해요. 여기 트럼펫이면 소리가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그 입구가 손상이 되는 거죠. 거기가 하필이면 고주파수역대입니다. 그래서 고주파수역대가 지금 유모세포가 손상이 다양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리스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소리가 우리가 이 사람의 말소리가 이제 안 들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소리는 우리가 중주파수라고 그래서 2000부터 6000Hz 다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주파수 쪽인 아스피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소리들, 그런 소리들을 못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지금 요 표에서 이게 지금 수능 형열도 표인데
A 같은 극강화성 형태를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A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금 2000Hz, 4000Hz, 6000Hz로 가는 요 6000, 8000이군요. 8000Hz로 가는 요 부분이 지금 급강화 슬로프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70세 노인의 실제 지금 요 검사 기록표인데요. 보시면 dB 손상이 얼만큼 되느냐? 예, 4000Hz에서 60dB 손상을 보이고요. 역치가요. 지금 8000Hz에서 100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보여요. 왜냐하면 고음역에서 급경악하게 유모세포가 고음역에서 기저부에서 이제 손상을 당했으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뉴럴 신경적인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경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슈켄단트가 얘기하기를 뭐라 얘기했냐면 청신경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청신경 세포의 수가 이 세포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그 와우 기저부의 소실이 심해지면서 정상 신생의 50% 이하로 갑자기 청신경 세포가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와우의 기저부 소실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달팽이관을 쭉 늘여놓으면 우리가 달팽이처럼 꼬여있는 요거를 일렬로 이렇게 자처럼 쭉 이렇게 다림질을 해서 딱 폈을 때 입구 쪽이 지금 고주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 쪽이 실제로 더 두꺼워요. 실제로 또 지렁이처럼 이게, 그러니까 연필처럼 이게 똑같은 이 굵기가 아니라 기저부 베이스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그쪽에 손상을 입게 되니까 결국은 이 소실이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리가 항상 들어오는 쪽이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면 요 B 같은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슬로프는 하강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저음역보다는 여기 지금 보시면 500Hz나 200Hz 요 구간보다는 확실하게 고주파수 지금 부분이 훨씬 더 주파수가 높은 부분이 훨씬 더 지금 손상이 더 심하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유형은 슈켄단트가 말한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대사성 메타볼릭이죠. 그래서 메타볼릭은 보시면 우리가 스트리아 베스큘라리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혈관조라고 하거든요. 혈관조에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직이 소실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혈관조에 있는 이 조직이 30% 정도 소실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자, 혈관조라고 하는 스트리아 베스큘라리스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림프, 이 역할이 하는 게 내림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요. 이 혈관조라는 게. 그러면 내림프의 조성력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변화가 되는 게 무슨 이제 결과를 초래하느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내림프 조성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메타볼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대사성이라고. 그러면 이 대사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데 문제가 생겨요. 에너지 대사에. 그러면 이 에너지 대사를 사용하는 기관이 뭐냐? 바로 유모세포입니다. 유모세포가 에너지가 있어야 이것을 전기적 신호에서 결국은 전기적 신호를 바꿔주는데, 물리적 신호를 전기적 신호를 바꿔주는데 청신경까지 도달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 지금 보시면 C가 지금 메타볼릭 타입이잖아요. 보시면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앞서 A타입, B타입, 소위 이제 뉴럴 문제나 센서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 프리퀀시에서 갑자기 지금 급 떨어지죠. 근데 C는 어떻습니까? 평평하게 떨어지죠. 문제가. 자, 이것은 우리가 대사라는 게 생각해보세요. 유모세포가 고주판 쪽의 유모세포만 영향을 받고 안쪽에 있는 저주파수 에너지 사용의 문제인데 안쪽은 멀쩡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형광등이 하나 불이 나가면 깜빡깜빡거리면 형광등이 다 깜빡이지 뭐 앞쪽만 깜빡입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한다? 여기 써드릴게요. 대사성은 수평형의 문제를 가진다. 왜? 대사의 문제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에 대한 문제니까. 고주파 저주파가 차이가 있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커클레어 칸다티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와우 전도성은 뭐냐 하면 요거는
우리가 이 앞에 거는 보면 광학현미경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 검사에서 우리가 노멀하냐 앱노멀하냐를 이제 1차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와우 전도성은 와우에 전달되는 거에 대한 문제라는 건데, 얘는 광학현미경 검사에서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추측되는 게 결국은 기저막, 우리가 그 와우를 일렬로 늘어놨을 때 앞쪽이 지금, 그러니까 입구 쪽이 지금 베이스 기저막이잖아요. 베이스 멤브레인 쪽에 강직도, 리지디티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증가돼서 뭔가 효율적으로 유모세포가 저기 뭐냐, 유모세포가 청신경 쪽으로 이 전기 신호로 뉴런을 시냅스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강직도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 리지디티라는 강직도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기저막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D타입의 와우 전도성은 보시면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보시면 그렇죠. 첫 번째 제일 눈에 띄는 특징은 2000Hz 이상의 지금 하이 프리퀀시에서 갑자기 지금 드랍 급 다운하죠. 급격히 떨어지죠. 그러면서 앞쪽은 어떻습니까? 플랫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쵸? 플랫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강령인데 앞은 이렇게 있으면서 갑자기 좀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슈켄던트가 원래는 이제 패솔로직하게 병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체로 어떤 신경계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혼합형 믹스드 타입이 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더 이제 많은 형태로 구분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질환을 딱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 성격도 AB형, O형 네 가지로 뭐 혈액형을 하는 거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계속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속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비정형 아이디어틱한 비정형 특징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형적인 특징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랑 계속 이제 우리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요것만 말씀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슈켄던트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프레스비어커시스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냐? 자, 요 결론, 를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다음 걸 넘어갈게요. 제가 필기를 할 수 있게끔 지우고요. 첫 번째, 우리가 센소리한 문제, 결국은 감각신경에서 감각세포의 문제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감각세포는 결국은 히어링셀 유모세포인 거예요. 유모세포의 손상이 결국은 뭐냐, 이제 결론을, 그러니까 타입을 다 총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헐리스틱하게 보면 뭐냐, 결국은 이 감각세포의 손상이 결국 이 히어링 로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소한 요건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결국은 앞서 타입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노화에 따라서 이 결국은 기저부, 주로 기저부였습니다. 입구 쪽이니까 이쪽에 유모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고주파수의 소리를 이 양측성으로 대칭적으로 못 듣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와우 기저부의 감각세포 손상. 자, 와우 기저부의 감각세포 손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딱 들으시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와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와우, 달팽이관, 커클리어가 있으면 거기에 기저부, 베이스라인 쪽, 그러니까 입구 쪽이구나,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감각세포 손상이 결국은 뭐를 초래하더라? 결국은 고주파수 손상, 가능한 또 급격한 어택한 손상을 또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와우의 기저부가 고주파를 담당해요. 이제 이 부분은 뭐 해박적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가 PTA 상에서 보면 결국은
이 하이 프리퀀시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형태의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경 변변을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뉴럴한 문제는 뭐냐? 신경 변변은 뭐냐? 노화가 문제다. 노화의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노화에 따른 변화인데 이게 거의 모든 경우 일정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양측이 대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양측 대칭이라고 써드릴게요. 왜냐?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적인 문제가 노화가 되면 우리가 속도도 떨어지고 다 무브먼트 뭐 센소리 다 떨어집니다. 사실은 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의 문제가 보인다? 결국은 사람 말소리에 고주파수 대역을 잘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피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소음성 소리들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리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저주파수의 문제라면 아예 소리 자체의 유무를 못 듣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혈관조라는 거 문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조라는 게 아까 제가 무슨 혈관조 제가 쓰겠습니다. 혈관조의 변화인데 변화 중에서도 에트로피 위축이에요. 혈관조가 결국은 뭐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사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이 에너지를 유모세포가 활용해서 전기적 신호를 바꿔주는데 이 혈관조의 변화 결국 위축이죠. 위축이 되면서 결국은 이 와우 부분에서는 베이스라인 부분하고 중간 부분이 있어요. 미디에이트 부분이 결국은 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결국은 수평형의 청력도가 나오는 거죠. 수평형. 수평형인데 완전 수평형은 아니고 고주파수 쪽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체로 여기서 말하는 수평형인 게 대사의 문제니까 이건 대사성 메타볼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우리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첨부든 어펙스든 베이스라인이든 기저부든 거의 동등하게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는 우리가 PTA상에서 보면 근데 사실 PTA만 보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 어울리 디텍션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 스크리닝에는 어울리지 않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려면 PTA를 많이 쓰는데 PTA에서 보면 우리가 이 완만한 하강형을 보여요. 완만한 하강형. 완만한 하강형.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완만하게 떨어지는 하강형의 어떤 그런 청력들을 보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다? 이게 병변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와우 전도성 커클리어 컨덕티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과학혁명으로 안 나오니까 추측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리지디티 강직도가 유모세포에 생기면서 이것이 전달하는 데 어떤 와우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슈켄던트가 말한 다섯 번째 결론은 뭐냐? 자, 결국은 지금 아까 지금 네 가지로 본 거잖아요. 정리하면 뭐 센서리, 뉴럴, 그 다음에 메타볼릭, 그 다음에 커클리어 컨덕티브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본 거잖아요. 이거 외에도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믹스드 타입이 있다. 또 다른 믹스 타입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믹스 타입 혼합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혼합형은 결국은 믹스드가 되니까 메인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뭐가 더 주된 증상이냐가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 마지막이에요. 사실 이거 앞에 했던 얘기를 지금 정리하는 건데 마지막에 자 그러니까 프레스비어크시스 노인성 난청의 자 약한 4분의 1은 4명 중에 1명은 지금 얘기한 기준에 맞지 않더라. 그러니까 슈켄던트가 말한 네 가지 기준에 어느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우리가 얼리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선별 기준을 정해서 지금 본 건데 이게 자그마치 한 25% 정도는 이 기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네 가지 패턴의
25%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 비정형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의 패턴인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어떻게 뭐라고 패턴을 얘기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AI나 이런 게 발전하면서 인간이 지금 이거는 네 가지로 지금 구분한 거잖아요. 특징을 찾아서. 근데 패턴을 분류하는 나중에 인공지능 의사 이런 게 이제 뭐 생기게 된다면 훨씬 더 정밀하게 맞춤형으로 이 타입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제가 오늘은 병리학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리학적인 말씀 중에서도 지금 한 거는 말초신경의 문제죠. 예, 말초신경 문제 하나 하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센트럴 어디터리 패스웨이, 그러니까 중추 청각 경로의 문제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또 다른 병리학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